서울 강남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지역인 청담동의 조용한 아침. 공기는 전날 밤에 눅눅한 기운이 감돌았다. 박정우 모터스라는 작은 정비소에는 이미 한 남자가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다. 기름때 묻은 손과 단호한 눈빛의 35세 박민수 씨는 아버지 박정원이 3년 전 뇌졸중으로 요양원에 입원한 후로 가게를 혼자 운영해왔다. 15년 경력의 그는 어떤 엔진이든 되살릴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실력만으로는 혹독한 현실을 헤쳐나갈 수 없다. 월세는 계속 쌓이고 전기세는 밀렸으며 아버지의 매달 병원비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그는 아침 일과의 일환으로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을 꺼내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민수 씨는 혼자가 아니었다. 길 건너 떡볶이집을 운영하는 70대 김 할머니는 항상 그를 조카처럼 아껴주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따뜻한 미역국수 한 병을 건네주며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미역 냄새가 바람에 실려 아침의 메마른 공기를 부드럽게 녹였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김 여사가 말했고 민수는 수줍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은 그에게 그 말은 서울의 겨울 어떤 베개보다도 따뜻했다. 오전 9시 중년 남성이 낡은 소나타를 몰고 들어왔다.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민수는 숙련된 손놀림으로 타이밍 벨트가 마모되어 교체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가격은 15만 원으로 다른 곳보다 훨씬 저렴했다. 손님은 안도했다. 민수의 가게가 크고 현대적인 정비소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건재한 이유이기도 했다. 정직함과 탄탄한 장인 정신. 하지만 현실은 날로 변하고 있었다. 고객들은 장인의 마음이 아닌 브랜드를 찾는다. 점심시간, 민수는 조용히 컵라면을 먹었다. 소박하고 익숙했다. 김 아주머니가 가끔 음식을 가져다 주셨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바깥의 고층 빌딩들은 같은 동네의 빈부격차를 떠올리게 했다. 오후 2시쯤 스포츠카의 요란한 소음에 차고가 살짝 흔들렸다. 페라리 에이트 트리뷰토가 문 바로 앞에 멈춰섰다. 민수는 잠시 얼어붙었다. 잡지에서나 보던 그 차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공간 전체를 얼어붙게 했다. 키가 크고 날렵했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비단결 같은 검은 머리카락과 모델처럼 흠잡을 데 없는 피부를 지녔다. 박정우 자동차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고 눈빛은 의심의 기색으로 그를 훑었다. 민수는 그의 구겨지고 기름진 작업복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맞아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최사연이라는 소녀가 그에게 열쇠를 건네주며 재빨리 말했다. 차가 제대로 안 나가요. 엔진이 살짝 떨려요. 그녀의 손목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가 반짝였다. 민수는 그 시계가 자신의 몇 년 월급과 맞먹는 값어치를 할 거라고 생각했다. 엔진 소음에서 이상함을 느끼며 시동을 걸었다. 페라리 시스템은 그가 만져본 어떤 차보다도 복잡했다. 보닛 아래에는 이탈리아 기술이 오만할 정도로 정교하게 구현되어 있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가로막았다. 민수는 시계를 보았다. 거의 3시였다. 이 기계를 이해하려면 몇 분 이상 걸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전에도 여러 번 그랬듯이 그는 거친 손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시작할 것이다. 청담동 작은 차고의 시간은 15시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멈췄다. 기름때가 묻은 손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박민수는 가장 복잡한 기계, 페라리 에이트 트리뷰토 앞에 섰다. 그리고 그가 만난 가장 부유한 여자의 도전적인 선언이 적힌 쪽지였다. 15분 안에 고칠 수 있다면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농담처럼 들리는 그 말이 여전히 그의 귓가에 맴돌았지만 민수는 이것이 현실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엔진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모든 소리, 모든 진동은 15년간의 경험과 본능적인 직관으로 걸러졌다. 눈을 뜨자 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두르거나 당황한 것이 아니라 마치 그가 수천 번이나 들었던 익숙한 노래처럼 그는 연료 분사 시스템을 점검한 다음 연료 펌프, 인젝터, 점화 플러그를 점검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5분이 지났고 민수의 이마는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다. 6분, 7분.
점화 및 흡기 시스템 전체를 훑어보며 마치 엑스레이처럼 훑어보았지만 여전히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그는 멈춰 섰다. 엔진 마운트에 손을 대자 이상한 진동이 차체에 퍼져나갔다. 거의 보이지 않는 이상한 감각이었지만 민수에게는 어둠 속 헤드라이트처럼 또렷하게 느껴졌다. 10분이 지났다. 손전등을 들고 엔진룸으로 몸을 기울였다. 아니나 다를까 엔진 마운트와 차체 사이에 얇고 낯선 금속 조각이 끼어 있었다. 크지는 않았지만 전체 시스템의 미세한 불균형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는 핀셋을 들고 폭탄을 해체하듯 천천히 그 물체에 다가갔다. 한 발짝이라도 잘못 디디면 엔진이 망가질 것이다. 서연은 숨을 멈춘 채 그의 모든 움직임에 시선을 고정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민수의 집중된 표정과 흔들림 없는 눈빛은 그녀의 심장을 더욱 두근거리게 했다. 정장에 윤기 나는 가죽 구두를 신은 남자들은 많이 봤지만 기계를 마주할 때 그런 눈빛을 가진 남자는 처음이었다. 12분. 민수는 조심스럽게 금속 부품을 떼어내고 프레임을 점검하며 더 이상 손상이 없는지 확인했다. 다시 시동을 걸었다. 이번에는 엔진 소리가 부드럽고 가득 차 있었고 이상한 진동은 없었다. 페라리는 방금 훈련한 짐승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14분 32초. 끝났어. 그는 땀을 닦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차를 고칠 때처럼 차분했다. 서연은 잠시 말을 잃은 듯 그를 바라보았다. 방금 결혼하자고 농담했던 남자 앞에 서 있었지만 이제 그 생각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었다. 너 진짜 15분 만에 고쳤잖아.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내가 말했잖아. 뭘 할지 알면 시간은 문제 아니야. 민수가 반쯤 웃으며 대답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천천히 휴대폰을 치우고 시선은 여전히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부와 압박감에 대한 반항심이 섞인 농담처럼 들렸지만 매끄러운 엔진 소리와 여전히 은은하게 풍기는 엔진 오일 냄새 속에서 서연은 깨달았다. 그 거친 손길은 차뿐만 아니라 그녀의 영혼 속 피로까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화려한 도시 한가운데 낡은 차고에서 페라리보다 더 큰 차가 다시 시동을 걸었다. 민수의 이마에 땀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시간은 없었다. 그는 엔진 마운트에 끼어있던 이상한 금속 조각을 제거한 후 매 순간 기계의 모든 세부 사항에 집중하며 꼼꼼하게 점검했다. 작은 실수가 더 큰 문제를 숨길 수 있으니 민수는 절대 실수를 용납할 수 없었다. 최종 점검 후 그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시동 버튼을 눌렀다. 소리가 났다. 전처럼 진동이나 튕김 없이 가득하고 부드러운 으르렁거리는 소리였다. 엑셀러레이터를 살짝 밟자 엔진은 재빨리 반응했다. 정확히 13분 47초. 다 됐어. 민수는 마치 보이지 않는 승리를 거머쥔 듯 두 손을 하늘로 치켜들며 외쳤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재빨리 휴대폰을 확인했다.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모든 오류가 사라지고 엔진 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워졌으며 가속은 다시 완벽하게 돌아왔다. 정말 고쳤어? 놀라움과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가 뒤섞인 그녀의 질문이 들려왔다. 그때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그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삶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라고 생각했던 예상치 못한 농담이 이제 현실이 된 것이다. 약속은 약속이지. 민수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약간 씁쓸했다. 그는 이것이 행운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항상 자신감 넘쳤던 서연은 드물게 당황한 표정으로 그의 앞에 섰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여자야. 그녀는 천천히 말하며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워. 우리는 서로 모르잖아. 그럼 오늘부터 서로 알아가는 게 좋겠어. 민수는 농담도 비꼬는 말도 아닌 대답으로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차분했지만 깊었고 서연은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그를 마주 보았다. 하이힐을 신은 두 사람의 키는 거의 비슷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녀는 놀라움과 고백이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오늘 아침에 공과금 납부가 늦었는데 지금 여기서 대기업 후계자와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농담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 서연은 이상하리만치 진지한 눈빛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난 약속으로 살아. 한 말은 꼭 지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수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페라리에서 내렸을 때처럼 거만해 보이지는 않았다. 뭔가 진짜를 찾는 여자의 눈빛이었다. 천천히 하자.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나는 가족에게 어떻게든 맞설 거야. 네 아버지가 서양건설 회장이라는 건 알고 있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족에게 내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서연이 재빨리 말했다. 네가 원한다면 나도 할 수 있어. 민수는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왜 하필 나야? 민수가 물었다. 그 질문은 의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한 채 차고 바깥의 희미한 불빛에 시선을 고정했다. 어렸을 때부터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없었어요. 난 항상 남의 계획대로 살아왔어. 하지만 널 봤을 때, 기계에 굴복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남자를 봤을 때, 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자유와 자존감을 봤어. 난 그냥 정비공일 뿐이야. 민수가 대답했다. 아니, 넌 특별해. 그녀는 그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속삭였다. 진정한 재능과 열정 없이는 페라리를 15분 만에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러고는 마치 감히 말할 수 없었던 말인 듯 망설였다. 네가 일할 때 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봐. 명예나 돈 때문이 아니라 일에 대한 사랑과 성실함 때문이지. 예쁜 드레스, 호화로운 파티, 거짓된 말들 같은 내 세상에 지쳤었어. 하지만 여기서는 진짜를 봤어. 민수는 침묵했다. 그녀의 말이 그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거친 손길이 그런 사람에게 닿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자.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고급스러운 미소도 잡지 표지에 나오는 억지 미소도 아니었다. 그가 그녀에게서 처음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고마워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고는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머뭇거리며 물었다. 정말 아무도 당신이 15분 안에 차를 고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민수는 반 농담 반 진담 섞인 미소를 지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서연도 웃었다. 진심 어린 웃음소리가 오래된 차고에 울려 퍼졌다. 반짝이는 샹들리에나 비싼 와인은 없었지만 이제 막 아주 현실적인 무언가의 시작이 된 곳이었다. 사실 처음엔 제가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페라리 엔진이 그의 발밑에서 부드럽게 웅웅거리는 것을 보며 민수가 말했다. 하지만 엔진 원리는 고급차든 중고차든 똑같아요. 만드는 방식과 디테일의 정도만 다를 뿐이죠. 그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그때 차고 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수야, 이 예쁜 애는 누구야? 김 여사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옆에 서 있는 여자를 보자 눈이 반짝였다. 여보세요. 서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고개를 숙였다. 최서연이에요. 어머, 정말 예쁘고 예의 바른 애구나. 민수야, 드디어 여자친구 생겼니? 할머니,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민수가 당황하자 서연이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다. 우린 특별한 사이야. 오늘 처음 만났는데 약속이 있었어. 김 여사는 호기심에 더 묻고 싶었지만 이내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 드셨어요?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먹자. 서연은 망설였다. 평소라면 정중하게 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서연의 인생에서 다른 어떤 날과도 달랐다. 정말 먹고 싶어요. 김 여사의 집은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에 자리 잡은 작고 오래된 한옥이었다. 마치 서울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 속에 조용히 자리 잡은 음표 같았다. 공간은 고요했고 나무와 시간의 냄새가 공기에 어우러져 있었다. 서연은 바닥에 앉아 조금 부끄러웠다. 가죽 의자와 크리스털 잔에 익숙했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숨쉬기 편해졌다. 제공된 식사는 김치국, 된장국, 나물볶음, 그리고 특히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 등 전통 한식이었다. 서연은 김치를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번쩍 뜨였다.
정말 맛있어요. 칭찬에 김 여사는 환하게 웃었다. 식사를 하면서 서연은 10여 년 전 이 동네에 조용히 들어와 조용하지만 착하게 살아온 젊은이 민수의 이야기를 들었다. 동네 어르신 중에 밥솥이나 선풍기가 고장나면 민수가 공짜로 고쳐주셨어요. 겨울에는 연탄까지 가져다 주시기도 했고요. 서연은 민수를 다르게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장인으로만 보였던 그를 이제는 진짜 사람으로, 가식 없이 자연스럽게 친절함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보았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뒷마당으로 나갔다. 북적이는 서울 한복판, 목련나무가 늘어선 작은 마당과 바람 소리는 드문 고요함을 가져다 주었다. 오늘은 이상하네, 서연이 말했다. 꿈만 같아, 나도. 오늘 아침엔 월세 걱정이었어. 민수가 씩 웃었다. 뭐? 차고 월세 말이야. 사실 요즘 일이 잘 안 돼서 우리처럼 작은 차고로는 대형 쇼핑몰에 못 가. 서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도와줄 건데? 내 실력에 걸맞은 고급 차고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투자할게. 아니. 민수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연인이 부자라서가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서연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물질적인 것보다 품위와 열정을 중시했는데 이는 서연이 세상 누구에게서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다. 그럼 다른 방식으로 도와줄게.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을 소개해줄게. 고급차를 가진 사람들이잖아. 그들에게는 네가 필요할 거야. 컴퓨터보다 진단을 더 잘하는 사람 말이야. 민수는 처음으로 거절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정말 멀리까지 간다면 저 좀 잘 부탁해요. 그 이상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민수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미소 지었다. 겨우 하루가 지났지만 두 사람의 감정은 더 이상 덧없이 흘러가지 않았다. 일주일 후 약속대로 서연은 첫 손님을 데려왔다. 절친 박혜진의 고급 벤틀리였다. 가속할 때 차가 덜컹거렸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은 마치 정비소에 온 것처럼 말했다. 정비사 유니폼을 입고 있던 민수의 눈빛은 더욱 빛났다. 그는 고난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돈이 아니라 믿음과 운명적인 날의 이상한 선택을 통해서였다. 서연의 절친 박혜진은 서연처럼 부유한 집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농담 섞인 미소로 자신을 벤틀리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고급스러운 외모와는 달리 그녀는 친절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 민수에게 곧바로 좋은 인상을 남겼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수가 겸손한 어조로 대답했다. 혜진은 벤틀리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말했고 서비스 센터에서는 200만 원짜리 부품 교체를 제안했다. 민수는 점검을 시작했다. 벤틀리는 페라리와는 달랐다. 속도를 내는 기계가 아니라 영국의 조용함과 파워를 상징하는 기계였다. 1시간 후 민수는 문제를 발견했다. 부품을 교체할 필요 없이 벨트 장력만 조정하면 됐다. 10만 원밖에 안 한다고? 민수가 말했다. 혜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200만 원이 10만 원이라고요?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30분 후 차는 다시 부드럽게 달렸고 이상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혜진은 단순히 돈을 지불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사의 표시로 돈을 남겼다. 서연이 말이 맞아. 정말 대단해. 민수는 부잣집 친구들에게 이 정비소를 소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혜진이 떠난 후 민수는 그의 작은 정비소를 전에 없던 자부심으로 바라보았다. 서연과의 인연으로 만난 첫 손님이었지만 그 인정은 바로 그의 실력에서 비롯되었다. 그날 밤 서연은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정비소에 들어섰다. 혜진이가 전화했어. 잘했다고 하더라. 내 공이야. 아니, 내 실력이야.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잦아들었고 머뭇거리며 말했다. 오늘 아빠한테 말했어. 민수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어떻게 반응했어? 예상대로 반대했어.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 민수는 죄책감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다. 기름진 손과 작은 정비소만 있는 그를 택한 게 후회스러웠다. 후회해? 아니,
내가 내린 결정이었으니까.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 뭐, 한 달 안에 실력을 증명해야 해. 성공하면 받아줄 거야. 어떻게? 아버지께 김 회장이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빈티지 자동차 수집가예요. 1957년식 메르세데스 300SL 거링을 가지고 있는데 10년 넘게 운행이 중단됐어요. 고칠 수 있다면 받아주실 거예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1957년식 거링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전설이었다. 너무나 오래되고 복잡해서 최고의 전문가들조차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기계였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노력해 볼게요. 일주일 후 민수와 서연은 서울 외곽에 있는 김 회장의 별장에 도착했다. 마치 박물관처럼 넓은 공간에는 수십 대의 빈티지 자동차가 정성스럽게 전시되어 있었다. 그 끝에는 전설적인 은색 거링이 있었는데 차체는 불빛 아래 반짝이지만 심장은 오래전에 멈췄다. 이 차는 독일, 일본, 미국의 전문가들이 거부했습니다. 김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나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고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민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시동을 걸려고 했지만 엔진이 움직이지 않았다. 김 씨는 그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다. 처음 이틀 동안 그는 엔진룸을 거의 다 분해했다. 모든 볼트, 모든 연결 부위를 꼼꼼히 검사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온전했고 눈에 띄는 손상 흔적은 없었다. 서연은 매일 와서 음식과 커피, 그리고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뭐가 보이니? 둘째 날이 끝날 무렵 그녀가 물었다. 모든 게 괜찮은데 차는 아직 작동하지 않네. 셋째 날이 되자 민수는 전략을 바꿨다. 그는 더 이상 차를 기계가 아닌 과거를 가진 사람으로 여겼다. 그는 차의 역사를 물었다. 언제 고장 났니? 10년쯤 전이야. 폭우가 내린 후 차가 물에 잠겼지. 김 씨가 대답했다. 민수의 눈이 번쩍였다. 침수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지만 엔진을 조용히 죽이는 요인이다. 그는 전기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돌아섰다. 몇 시간 후 그는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ECU를 연결하는 메인 배선이 절연체 아래에서 산화된 것이었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전체 시스템의 시동을 방해할 만큼 심각한 손상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민수는 조심스럽게 배선을 교체하고 접점을 청소한 후 최종 점검을 한 후 엔진을 시동했습니다. 준비. 그는 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엔진이 10년 만에 깨어난 겨울잠을 자던 사자처럼 깊고 단호한 포효를 뿜어냈습니다. 김 씨는 멍하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정비사시네요. 서연은 민수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미래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실력이 공존하는 곳. 금요일, 민수는 작은 차고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는데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차가 침수되었다면 내부 부식이 진짜 원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예리한 눈으로 연료 시스템 전체를 다시 점검했고 마침내 연료 탱크 근처에 불빛을 비추어 보니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구멍이 있었다. 아마도 오랜 세월 빗물이 스며들어 산화된 것 같았다. 바로 그거야. 그가 소리쳤다. 연료 압력이 틈새로 소리 없이 빠져나가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았던 것이다. 서연은 숨을 멈춘 채 물었다. 고칠 수 있나요? 노력해 볼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는 대답하며 정밀 용접으로 구멍을 용접하기 시작했다. 60년 된 금속은 다루기 쉽지 않았지만 용접 하나하나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듯했다. 일곱째 날 김 회장 앞에서 민수는 메르세데스 300SL 걸윙에 시동을 걸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10년 만에 한숨처럼 엔진 소리가 되살아났다. 믿을 수가 없네요. 김 씨가 나지막이 말하며 진심 어린 감탄이 담긴 눈빛을 보냈다. 천재시네요. 과거에만 있는 듯했던 차가 이제 겸손한 장인의 손길과 헌신 덕분에 현재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두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하나는 민수를 극찬하는 김 씨에게서 온 전화였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다. 맞아요. 만나 뵙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깊었지만 더 이상 단호하지는 않았다. 일주일 후 민수는 한국 최대 건설 회사 중 하나를 이끄는 실세 최 회장의 사무실에 서 있었다. 모두가 이야기하는 그 유명한 정비사시죠?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김 회장 씨는 절대 그런 칭찬 안 하실 거예요. 운이 아니라 실력과 인내심이죠. 민수가 대답했다. 그럼 조건은 하나, 딸아이를 행복하게 해줘야죠. 약속합니다. 꿈처럼 3년이 흘렀다. 작은 정비소는 이제 수십 명의 직원과 긴 줄을 선 고객을 거느린 서울 최고의 고급 자동차 정비소 민스모터스로 변모했다. 그럼에도 민수는 여전히 직접 차를 수리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모든 디테일을 섬세하게 만졌고 마치 부하를 기다리는 영혼의 목소리처럼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서연은 이제 그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사업 파트너이기도 했다. 호화로운 파티와 가벼운 연애를 포기하고 그 운명적인 15분 동안 자신의 차를 고쳐준 남자와 함께 살기로 했다. 그들은 민수의 삶의 모든 굴곡을 지켜봐 온 김 여사와 교회의 아늑한 집에서 살았다. 어느 봄날 오후 차고 창문으로 황금빛 햇살이 쏟아지던 중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정말 15분 만에 페라리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민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 그때는 꿈을 꾸는 줄 알았어. 그럼 왜 계속 애썼어? 어쩌면 널 만나고 널 지키려고.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짧은 15분은 평생의 사랑을 열어주었다. 단순한 자동차 수리가 아니라 인생은 정해진 계획이라고 믿는 사람과 나사를 돌릴 때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두 가지 운명의 만남이었다. 그 기적은 부나 지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진심과 실력, 그리고 농담처럼 들리는 약속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그 약속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매일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민수는 새로운 기적을 써내려간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믿을 이유가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해서도.